자, 이번에는 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때 그 녹취록을 틀었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그 일부 그 예, 말 일부. 예, 말 가지고 장난친 거.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용적슨 재창이형으로 들려요 분명히. 저도 그런데 그걸 실장님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로 있고 예. 그 사람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협박했던 사람인데 예. 그 정진상 실장하고 엮어보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녹취록 원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하고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삽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김용 전 부원장을 역거래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재창이형이라는 그 지인에 대한 호칭을 실장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례 신도시라는 윗어르신. 지명을 윗어르신들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윗선으로 조작하려는 정황이다 뭐 그러던데, 이거를 이제 속기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같고 일부에서 그 다음에 지가 한 게 아니고 뭐 누가 한 거다 이제 강백신하고 어미준 사이에 예.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웃픈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악의성이라는 게 너무나 입증되는 것이 되고도 남는 것이 이 녹취록의 앞뒤 그러니까 사람 간의 대화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말을 왜 하는가 지금 그리고 그 단어가 왜 나오는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하는 거는 대화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상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속기사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한다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좀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예. 과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작 수사를 일삼고 그걸 대가로 승진했던 이 정치 검사들 특히 이제 윤석열 똘마니들의 이 면모를 제대로 좀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조작된 녹취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장본인이 바로 어미중 검사다. 이렇게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조작 기소라는 말인데 어미중 검사는 향후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조사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감찰 조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일이고 문제는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대검 감찰부장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박성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대검 감찰부장은 이번에 연판장 돌리고 어쩌고 하는 준동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다가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서울고검 같은 데에도 감찰 조직이 있으니까 예, 그런 감찰 조직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실은 그동안에 뭐 아마 뻔히 그런 짓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뭐 검찰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연계해가지고 부정해 왔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일들은 진짜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그 2차 수사팀이 왜 그렇게 항소자재의 그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됐다. 예, 예.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진실은 죽었다, 검찰은 자살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사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두려운 거죠. 예. 이번에 뭐 연판장 돌렸다는 그 준동하던 자들도 내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런 어떤 특정 조직에다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니까 얼마나 그냥 태도로서도 오만방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일관된 태도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더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승승장구 해왔다. 한동훈이만 하더라도 그 아이폰 비밀번호 감추고 채널A 사건 덮어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거 정치검찰의 그 사건 가지고 그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예. 자, 다음에는 검사와 법관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파면이 안 됩니다.
해임까지만 되고 그리고 법관은 최대 정직 1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검사는 파면을 가능토록 하자. 그리고 법관은 정직 1년을 더 늘리도록 하자라는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데 야당의 반발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검찰을 옹호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요, 검찰의 그런 권력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권의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고, 민주 진보 진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의 대한민국의 그런 정의에 뭔가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는 경찰 초기에는 상당한 권력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권력을 어느 정도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권이랑 유착이 되면서 정말 없는 사실 탈탈탈 털고 우리가 여러 사태들, 특히 희생당한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요구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인데, 정말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의 하나인 검찰이 상당한 권한과 권력의 위임을 받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공무원은 6단계의 징계가 있는데 특히 검사는 파면이라는 한 단계가 쏙 없는 거잖아요. 파면을 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에 가서 뒤집어지고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검사들은 본인의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없었구나를 지난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특별히 검사들을 예우하는 징계의 최소한 규정된 법안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내서 똑같이 공무원처럼 파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권력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의 법안을 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그동안의 남용이 된 권력을 엄하게 꾸짖고 다시 정상화하라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공론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검사 파면을 지금 옹호한 이유는 이번에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최고위원회에서도 한준호 틀었잖아요. 네, 틀었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를 윗선 어르신, 윗어르신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엮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실히 들리더라고 저도.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냐. 근데 그거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허위로 이렇게 활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이슈가 올라왔을 때 국정조사 하자. 검찰이 특히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강백신 검사랑 주도하에서 정말 탈탈탈 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유, 조작, 허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국민적 소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인과 연루된 사건일 때는 이렇게 남용을 하는 뭔가 수사권, 기소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대장동 이슈가 커지는 것은 사실 민주당한테는 좋지는 않고 일부에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정말 오해나 정말 억울한 일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여야가 범위나 아니면은 법사위에서 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이 18명의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가 해결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재창희 형이 실장님을 했다는 거, 만약 저는 분명히 재창희 형 들리거든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그게 재창희 형이 맞다라고 하면 반발을 할 텐데 반발을 못 해요. 자기들도 분명히 실장님으로 들리나 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속기사가
한 거를 제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재창의형으로 들리긴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공식적인 그 당사자의 입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사실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허위로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리스닝이 박약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꼭 규명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설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관봉권 띠지 조작 예. 그리고 쿠팡 무마 사건 이런 것들도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든 뭔가 달라진단 말이죠. 사건의 방향이 뭐 이렇게 좌우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뭔가 불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조차 대장동도 한번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내고 한준호 의원이 또 이거를 최고위로 끌고 나오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워낙 많은 현안에 묻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끝나버릴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관심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 튼 그 녹취록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확실히 재창의형 실장님의 그걸 구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묻힐 수도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드러났고요. 예. 자, 민주당은 추가로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판사가 아닌 비법관 출신에게 주자라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